팟캐스트 최초 본격 맛집 탐방 방송이었던 신의 침방울 6년 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네, 오늘은 커피 맛집인 모카라디오에서 저희 신의 침방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의 침방울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는 팟캐스트로, 그러니까 소리로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맛집을 소개해주는 방송이었는데 벌써 7년 전에 진행을 했던 방송입니다. 그 팟캐스트로서는, 그리고 이런 맛집을 탐방하는 방송으로서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신의 침방울이 뭐였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들려드릴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신의 침방울 진행을 했었던 MC 임철웅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요리사였던 민상현 민셰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신의 침방울 방송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직접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던, 그런데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맛집을 골라드리는 방송이었었어요. 그런 방송을 6년 전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6년 만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민 셰프는 어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식 요리사로서 상당히 이름을 떨치는,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해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지금. 네. 어떠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6년간? 네, 신의 침방울 진행하고 쉬면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굉장히. 네. 지금 현재는 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환경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통통 튀고 좀 즐겁게 하는 그런 텐션으로 다시 가자. 이제 그걸 어떻게 계속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해드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계속 기업 강의하고 대학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 컨텐츠 위주로 좀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LBC 아카데미라는 컨텐츠로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화술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했었던 심리 상담, 그리고 연애 상담,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신의 침방울 같은 방송도 과거 처음에는 제가 진행했던 연애 방송을 듣고 민셰프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픈 연애담을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랬었나요?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런 건 잘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연애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친해져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방송을 기획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다가 사연을 남기고 싶다, 나는 오늘 이런 맛집 같은 관심 없고 내 인생의 목표는 연애다 혹은 아픔이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갑자기 뜬금없고 상관없어도 얼마든지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가 많지만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고 싶으신 말씀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신의 침방울 팀으로서 왔으니까 기존에 신의 침방울 하면서 가장 맛있었던 집 하나 정도는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을 그 전에 어디였는지를 좀 의논을 해봤어요. 민 셰프는 어디였었나요? 저는 단연컨대 한 군데를 꼽고 싶은데 아마 소장님께서도 저랑 의견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디죠? 네, 저희는 이제 지구당이라는 집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정말 숨은 맛집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인이 생길 정도로 좀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지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민셰프이 거기를 가보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라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음식점인데 떠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3명 이상은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굉장히 음식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줄을 서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벨을 누르면 그 안에서 점원이 문을 열고 속삭입니다. 몇 명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제 굉장히 벌써부터 긴장이 되니까 손으로 이제 한 명이다, 뭐 2명이다 표시를 하면 이제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는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문을 일단 걸어 잠그고서 열어주지를 않죠.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밖에서 대기하고 줄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한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런 데를 봐도 밖에 이제 줄을 세워놓고 몇 명씩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예전에는 그런 컨셉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대기 같은 것도 좀 익숙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몇 명인지 물어봐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경험을 하고 이제 그렇게 특이한 경험으로 이제 들어가고
맛을 봤더니 이게 가격 대비 가격도 싸고 맛도 지금까지 먹었던 요리 중에서 규동을 팔았었거든요. 이제 가장 맛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네, 어. 저도 규동으로는 감히 최고의 맛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고 조용하고 편안하다. 이 세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도 보통 여러 가지 메뉴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단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가지 메뉴씩만 팔고요. 화목토는 규동 그리고 월수금은 오약고동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맛집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런 지구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집이 있구나 특이한 집이 있구나 해서 호응도 좀 있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컨셉의 방송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맛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제 본연의 자기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맛집을 만약 굳이 간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과거의 신의 침방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신의 침방울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맛집을 갈 때 항상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감히 어떻게 그 맛집에 점수를 매기겠냐마는 저희가 또 이런 맛집을 많은 맛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건 저희만의 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서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맛 매서가라는 5가지 요소인데요. 그 5가지 요소 전문가가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분맛 매서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분맛 매서가는 약자인데요. 분위기, 맛, 메뉴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가격까지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이 맛집들을 평가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좀 봐야 될 텐데 그럴 듯하죠. 들으니까 어디 찾아보셔도 없어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람이 많은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고 같이 간 일행과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편안한 공간이 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약간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곳을 선호했던 기억이 있는데 연세가 드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민셰에 썼던 논문은 이 논문이란 단어 자체가 벌써 지루한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서비스 환경 관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디자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모카 라디오 분위기 한 말씀 해주시죠. 모카 라디오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모카 골드 하면 딱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갈색인가요? 당연히 노란색이죠. 네. 네. 생명이라. 그래서 노란색들로 지금 컨셉을 잘 꾸며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환경을 굉장히 잘 구성을 해놨다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여기 오신 지금 고객분들도 보면 이제 신발까지 노란색으로 맞춰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사진 찍으실 때도 저 정도 이제 노력이 여기 분위기에 어우러지는 어떻게 보면 모카 라디오 분위기 자체 저런 고객분들까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저게 네. 이제 여기를 마지막에 이제 점을 딱 찍어주는 완성되는 점을 찍어주는 저게 이제 저 노란색 신발. 저는 이 분위기에서 저 신발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소품이 아닌가. 소품이라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의 멘트는 약간의 그 자본주의적 멘트긴 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른 곳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카라드를 말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덜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맛을 평가할 때 민셰 평가할 때 좋은 맛은 어떤 맛입니까? 우선 맛이란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딱 어떤 맛이 정말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본인 입맛에 맞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맛있으면 그게 맛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게 요리사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너무 주관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좀 약간 양념을 많이 써도 자극적이고 확실히 기억에 남는 센 맛이 좋은 맛인가요? 아니면 한 번 먹었을 때 모르겠는데 여러 번 가봐야 이제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고 생각나는 그게 맛있는 맛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본연의 재료의 맛도 조금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이 덜 하더라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맛이 좋은 맛인 것 같아요. 그럼 김치는 맛이 없는 음식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이 메뉴예요. 여기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런 맛집이나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셨을 때 그 메뉴를 보시면서 아 여기는 메뉴가 많으니까 어떤 집이겠구나 혹은 적으니까 어떤 집이겠구나 이런 감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예전에 6년 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맛집 탐방 방송에서 보면 메뉴가 많은 것에 대한 언급 혹은 뭐 너무 적은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메뉴가 좋은 메뉴인가요? 일단 추후 맛집 찾는 법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저는 메뉴 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메뉴가 많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재료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메뉴 수를 조금 집중해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그 집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리하는 민셰프의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매장에서 요리 가짓수를 줄여서 좀 편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요리사들의 약간 그런 카르텔이 아닌가, 카르텔적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좀 뭐 객관적으로 저는 메뉴가 너무 적은 거는 조금 재미없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소장님께서는 확실히 이 메뉴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재미를 또 느끼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저는 약간 성격 자체가 약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좀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일 가는 맛집이 있는 것보다 새로운 데 가서 조금 한번 당하더라도 좀 다양한 걸 맛을 보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재밌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음식점을 평가하고 레스토랑에 가고 맛집에 가고 할 때도 항상 의견이 가장 많이 갈렸던 포인트가 바로 그 메뉴 구성 포인트에서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민셰프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분맛 매서 서비스. 서비스는 그 매 맛집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점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고객과 어느 정도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치하는 것도 좋지만 뭐 가치관 일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더라도 그 고객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서비스는 확실히 기대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어떤 기대를 갖고 접근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욕 먹는 거는 그게 일종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렇죠. 이제 밤마다 욕을 연습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집에 갈 때 그 서비스 그 집에 맞는 기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것들 역시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장님 같은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인데 가격은 어쨌건 싼 게 좋겠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게 최고 아닐까요? 근데 지금 문득 저는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말 하고 싶었죠. 네, 맞습니다. 이 요리사의 시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싼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가치를 높여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죠? 그거는 사연 읽고 음악 듣고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방금 들어온 사연이 왜냐면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맛집 이야기를 듣고 여기를 안 가보고는 이 음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읽어주시죠. 이곳을 가보지 않고 햄버거를 논하지 말라. 한국 속의 작은 LA 올마이티 치즈버거 진짜 맛있어요. 웃음 표시 이렇게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애칭을 띠드버거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버거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좀 통일성이 있잖아요. 햄버거를 홍보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일하는 동생이 있다. 저는 유추해 봅니다. 자기 뭐 친동생이 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띠드버거라는 분한테 저희가 이제 또 신의 찐빵을이니까 이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방금 제가 이제 민셰프한테 물어봤는데 이분한테 어떤 햄버거를 추천해드려야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추천을 참치 김치찌개 집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햄버거를 너무 드신 것 같으니까요. 좀 덜 느끼하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려던 이야기는 음식을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제의라는 표현이랑 그리고 그 이야기, 어쨌든 설명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의는 뭐 드시겠어요? 이런 제의가 아니라 이걸 먹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다른 걸 설명드리면 타로 카드를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셨을 때 그 사람한테 그냥 한 장 뽑으세요 이게 아니라 왼손으로 뽑으세요
한 손은 책상 밑에 내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동작을 규정해요. 어떠한 행동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타로 카드를 점을 보는 사람 마음속에 타로 카드 결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그 결과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와인과 안주 아니 와인과 요리를 그냥 야근하다가 갑자기 받아서 먹는 그것보다 직접 그 와인을 파는 곳에 가서 요리를 먹기 전에 뭐 앞에 손수건도 두르고 와인을 마시기 전에 흔들어서 향도 맡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을 경험할 때의 가치를 확 높인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심리적으로 그리고 돈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맛집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맛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일종의 제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러니까 자신의 본인의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올마이티 치즈버거는 저희가 먹고요. 띠드버거님은 꼭 김치찌개 드시기 바랍니다.